서울에 인생 첫 자가 마련에 싹 고쳤는데 로망 못 버리고 3년 만에 타운하우스로 이사 왔어요. 정원 있는 복층 타운하우스 구조와 인테리어, 그리고 1년 살아보고 느낀 점 가감없이 공유해 볼게요. 벌써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4계절 겪어보니까 타운하우스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타운하우스 하면 단독 건물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여기는 단독 건물은 아니고요. 1, 2층 한 세대, 그리고 3, 4층 한 세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전부터 숲이랑 맞닿은 곳에 살아보고 싶어서 뒤쪽에 숲이 있는 쪽 집을 렌트를 했고 이 뒤에는 다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아카시아 향이 진짜 좋았어요. 룸투어 시작은 현관부터가 정석이죠. 여기는 현관인데요. 이제 저희는 바닥이 포세린 타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손님용 슬리퍼도 좀 이렇게 현관에 넉넉하게 구비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산다고 하면 다들 벌레는 많은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벌레 진짜 많기는 하고요. 특히 이 현관을 통해서 뭐 지네나 곱등이 이런 게 들어올 때가 많아서 항상 현관에는 이 벌레 죽이는 살충제랑 전기 파리채 구비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현관에 세탁실이랑 팬트리가 있는데요. 생활감이 가득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용으로 여기 배치하고 있고 여긴 팬트리예요. 뭐 휴지라든지 뭐 생필품 뭐 이런 것들 여기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빨래 바구니는 저는 스텐으로 된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요. 빨래 바구니 치고 좀 가격대가 비싸긴 했지만 되게 튼튼하고 견고하고 빨래에 넣어도 뭐 곰팡이라든지 습기 우려가 덜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 이 세탁실 건너편에는 신발장이 있어요. 짜란! 사실 신발장이 진짜 협소해요. 그래서 처음에 집 보러 다닐 때 보니까 아예 신발장을 따로 짜가지고 이 밑에다가 두는 세대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고 여기는 그냥 우산꽂이랑 분리수거함 이런 것들 두고 있어요. 아이폰 광각 카메라로 찍은 거실인데요. 확실히 층고가 남다르죠. 아무래도 좀 층고가 높다 보니까 실제 면적보다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간 브이로그에서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엄청 많이 보셨던 저희 집 거실입니다. 1층에는 방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 작고 미니미한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가 있고요. 손 씻는 용도의 작은 세면대 정도 갖추고 있는 아주 작은 게스트 화장실이에요. 저는 항상 식물에 좀 받아놓은 물을 주다 보니까 여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염소 날려서 식물에 물 주는 데 쓰고 있어요.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계단도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밑에 공간이 참 아까운 것 같아요. 다른 집들 보니까 이 공간에 수납장을 짜가지고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들 보관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 렌트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돈 쓰기는 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커튼봉으로 커튼 쳐놓고 청소도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이동식 카트에 뭐 걸레랑 뭐 이것저것 청소용품 수납해서 보관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제가 청소할 때 너무 잘 쓰고 있는 빗셀 스팀 청소기입니다. 저희는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거실에는 TV를 안 두고 있고요. 거실장 위에 좀 예쁜 액자랑 인테리어 소품들, 화분 같은 것들만 올려두고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이사 오면서 가구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일룸 밴쿠버 소파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걸이가 나즈막하고 디자인이 미니멀해서 여전히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거실 한 구석 공간에는 모재 원목 전신 거울을 두고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실내 식물들을 여기 한 곳에다가 모아놨어요.
이렇게 식물들 모아두니까 물주기가 일단 진짜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셀카가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주변에 초록초록한 식물들 있고 원목 있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놀러 오면은 항상 여기서 셀카를 찍고 가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식물이 모여 있으면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 뿌리파리 같은 게 생기거나 병 걸리거나 하면은 다른 식물들을 다 옮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식물 관리를 진짜 부지런히 해줘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원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틸들도 다 원목으로 맞춰놨어요. 그 다음에 이 원목 전신 거울은 제가 이사 와서 구입한 것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소품 중 하나인데요. 고제 원목이라서 프레임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예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꽃집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네바 스피커 원래 전에 집에서도 사용하던 스피커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는 생각보다 스피커를 잘 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음악 들으면은 다른 집에까지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문 닫고 듣거나 뭐 그 정도만 하고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는 새소리가 막 되게 짹짹짹 들리고 뭐 바람 소리 이렇게 자연의 소리가 많이 들려서 생각보다 음악은 잘 안 듣게 돼요. 제가 쓰고 있는 가구 중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게 바로 이 거실장이에요. 제가 7년 전에 결혼할 때 시세이 가구에서 구입한 원목장인데 지금은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질문 주실 때마다 제가 딱히 도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언제나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그림 액자들, 그림 포스터들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튤립 그림은 더 포스터 클럽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포스터고요. 액자는 다 이케아 아크릴 액자입니다. 겉에 프레임만 원목이에요. 여기 있는 백합 그림 액자도 더 포스터 클럽에서 구입한 인테리어 포스터입니다. 이 홈카페장은 장미 맨션이라는 브랜드에서 구입한 건데요. 이렇게 선반이 붙어있는 그릇장 사용하시면 벽에 못 박지 않아도 이제 벽을 장식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좋아해서 음락 냄비들을 소품처럼 꺼내놓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전 제가 그림 클래스에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브이로그 촬영할 때 사용하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아이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론 맨션 라탄 바구니 되게 예쁘다고 말씀 주신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쇼츠랑 롱펌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품절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이 구입하셨나 봐요. 다음으로 저희 집 정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토마토가 생각보다 금방 자란다고 해서 모종 심었는데 심은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벌써 이렇게 방울토마토 열매가 맺혔어요. 이렇게 현무암으로 경계석 돌을 해놨고요. 정원 조성은 3월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타운하우스 오기 전에는 로망이었는데 막상 땅 파다 보니 현타가 오기도 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었고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말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운하우스에서도 정원을 만들어 가꾸는 세대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세대는 데크를 깔고 어닝을 설치해서 바베큐하는 용도로 야외 공간을 활용하고 계셔요. 그래도 정원을 만든 지 2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계절별로 다른 꽃을 피워내는 걸 보며 힐링 중. 요즘엔 백일홍이 꽃을 피워서 기분 좋게 감상 중이에요. 봄에는 채소밭에 케일, 고수, 루꼴라를 심어서 샐러드 안 사 먹고 텃밭 채소를 실컷 뜯어 먹었는데요. 콜라가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먹지? 그리고 애벌레들의 공격으로 당근, 바질, 케일 조금만 남기고 휑해진 채소밭. 바질은 애벌레들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처음엔 매일 텃밭에 나갔는데 병날 것 같아서 지금은 주말 농장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 주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이미 영상에서 너무 자주 나와서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사용하던 주방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콘센트랑 이거 왜 안 열려? 이렇게 콘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여기에 있어서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에 집에서는 주방에 막 이것저것 아기자기한 걸 꺼내놓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실 제 추구미가 지브리 주방 같은 이런 아기자기한 빈티지한 주방이어서 여기는 확실히 좀 대면형 주방이다 보니 이것저것 꺼내놓으면 많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타협해서 이쪽 벽면에 좀 제가 봤을 때 예쁜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벽에 선반을 걸어두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는 렌트다 보니까 제 맘대로 벽에 못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대체로 생각한 게 이 키친렉인데 싱크대 상판 위에 그냥 올려만 놨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런 키친렉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 홈카페 존인데요. 커피 머신은 2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전자동 커피 머신 제니퍼 룸이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은 넘게 쓴 것 같은 브레빌 870이에요. 아침에 좀 피곤할 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니까 그럴 때는 좀 주로 이 제니퍼룸 제품을 이용하고요. 좀 공들여서 진짜 카페 같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좀 템핑이 필요하긴 하지만 브레빌 870 커피 머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구모델이긴 한데 여전히 쓸만하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이 홈카페 장으로 쓰고 있는 밑에 그 원목 그릇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 일본 빈티지 가구입니다. 딱 봐도 이런 나뭇결에 흠집 같은 게 좀 빈티지 느낌이 나기는 하죠. 물프레 나무로 만들어져서 되게 튼튼하고 나무 결이 되게 고와요. 예전 집에서 저는 디트리쉬 화이트 컬러의 인덕션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집에서는 이 삼성 블랙 컬러 인덕션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블랙 컬러 사용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예쁜 건 화이트가 더 예쁘기는 한데 요리하다 보면은 여기에 막 빨간 양념이나 이런 거 튀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해 보일 때가 많았는데 블랙이니까 조금 티가 덜 나가지고 좀 그런 건 편한 것 같아요. 냉장고는 이렇게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기는 좋은데 예전에 널찍한 일반 냉장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사용하려니까 너무 용량이 작아서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일자형 대면형 주방이라 좀 수납 공간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 주방 살림이 많아서 일부러 보조 주방에 있는 구조를 찾아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은 공간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정면에 창이 나 있어서 환기도 되게 잘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에 전자레인지, 오븐, 밥솥, 에어프라이어, 음식물 처리기 이런 거 다 놓을 수 있는 널찍한 선반 있고요. 집이 주방 살림이 진짜 많아요. 다른 집에 한 4-5배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그릇, 냄비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어찌저찌 다 수납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팬트리처럼 쓰고 있는 선반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한 지퍼백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항상 이 고리형 집게에 걸어서 말려둬요. 여기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김치 냉장고로 쓰지는 않고 왜냐면 사실 김치를 많이는 안 먹거든요. 이런저런 소스라든지 식재료 같은 거 보관하는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은 식재료 신선도 유지시켜주는 미라네 주방이라는 용기 사용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트롤리에 감자라든지 이런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들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 보관하고 있어요.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트롤리인데 엄청 흔들흔들거리지도 않고 되게 튼튼해서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이 공간은 좀
이렇게 문 딱 닫아두면 안 보이니까 평소에 좀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지저분한 것들 숨겨두는 용도로 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정말 질문 많이 주셨던 작은 언니네 가구점 고제 원목 식탁이에요. 제가 불편한 점, 좋은 점 다 컨텐츠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다시 구입한다 해도 또 살 것 같아요. 이거보다 예쁜 식탁을 거의 못 봤거든요. 처음에는 계단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주관적으로 안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 번 넘어져서 다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층에 올라가면 저희 강아지 안전문이 있어요. 하루 계단이 강아지 슬개골에 안 좋아서 하루는 거의 2층에서 지내요. 뛰지마 뛰지마 하루 뛰지마. 하루? 2층에는 방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일 큰 안방은 제 작업실 겸 드레스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탄 파티션 뒤로 제 책상이 있어요. 원래는 제 작업실이 북쪽 방이었는데 이렇게 남향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북쪽 방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햇빛 양이 좀 적어가지고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해가 잘 드는 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원목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조명이랑 소품들도 원목을 많이 구입했어요. 이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비리프라는 브랜드의 원목 조명입니다. 저희 집에 벽에 걸어둔 게 좀 많아가지고 이거 다 못 박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건 건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벽걸이 제품들은 다 꼬꼬필입니다. 데스크 세팅은 엄청 공들여서 한 건 아닌데 제가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 그리고 핸드크림 그리고 제가 비염이 있는데 비염인들한테 필수? 태국에서 구입한 야돔 이거 코에 대고 흡입하면은 코가 뻥 뚫려요. 그리고 손이 자주 건조해져서 큐티클? 네일 오일도 가까이 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의자 어떤 거냐고 어디 브랜드냐고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의자는 허먼 밀러 제품입니다. 의자계의 에르메스라고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확실히 앉아보면 가격값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필라테스 하면서 의자도 좋은 걸로 바꾸고 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몸무게에 따라서 몸을 이렇게 높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젖혀지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되게 무중력 상태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일하다가 좀 힘들면 이렇게 기대 있고 하면 정말 편하네요. 단점은 딱 하나 가격인데요.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의자에는 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상에서 이렇게 모니터 받침대는 꼭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니터 높이가 너무 낮거나 하면은 목주름이 생긴대요. 확실히 점점 나이 들수록 목주름이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높은 모니터 받침대 사용해서 목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밤에 목 스트레칭 해주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필라테스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필라테스 원장님이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목주름이 저보다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30대 때부터 목 스트레칭을 하셨대요. 그 목 스트레칭이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목을 팽팽하게 펴주는 거.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2층에도 좀 식물을 두고 있어요. 이거 화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카키 색깔 완전 제 취향. 세탁기가 1층에 있다 보니까 2층에 빨래함이 꼭 필요해요. 지금 빨래가 가득 차 있어서 안에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원목 디자인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예전 집보다 수납 공간이 작아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옷을 정말 많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나 손 닦을 때 사용하는 소창수건입니다. 이거는 푹푹 삶을 수도 있고 무릎수가 잘 돼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저는 반신욕을 좋아하다 보니까 욕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전들이 다 블랙이더라고요. 근데 블랙 수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청소를 좀 덜해도 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들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 탈라라는 브랜드의 거품 토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원래 속건조가 되게 심했었는데 이 토너 사용하고 속건조가 완전 잡혔거든요. 피부관리샵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쓰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는 이 히알루론산 앰플. 저는 이거 코스트코에서 샀쓰는데 이것도 피부에 수분감 채우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크림은 2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코르테 크림. 이거는 제가 거의 한 5년 넘게 쓴 것 같아요. 피부에 수분 레이어 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가벼운 수분 크림이고요. 이거 바른 다음에 이 에스트라 크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워낙 국민 크림이라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이것도 코스트코랑 쿠팡에서만 이 플러스를 판매해가지고 코스트코에서 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일반 그냥 에스트라 크림보다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푸파일 혹시 유리 푸파일 써보셨나요? 좀 발 각질 고민이신 분 이거 툴라 유리 푸파일 한번 써보세요. 제가 막 사포도 써보고 별거 다 써봤는데 이 툴라 유리 푸파일이 진짜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이 스텝 1 쪽이 좀 거칠어요. 이 거친 면으로 발 각질 밀고 그 다음에 이 고운 스텝 2 면으로 발 각질 밀면은 진짜 매끈해지더라고요. 발 각질 민 다음에 보습 관리 중요하잖아요. 이거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고운발 크림 사용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 그리고 이쪽에는 남편이 지내는 공간 그리고 저희의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은 침실인데요. 침대 뒤쪽에 있는 초록초록한 숲 너무 보기 좋죠. 저 뒤에가 제가 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시즌에 창문 열고 자면은 방 안으로 아카시아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진짜 힐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새소리 들으면서 깨어나요. 그리고 제가 침대 헤드가 원래 있었는데 방을 옮기면서 좀 좁아져서 침대 헤드를 버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훨씬 편한 거예요. 방도 넓어 보이고 그다음에 침대 헤드가 좀 이사 다니면서 좀 덜렁덜렁 거려서 불편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벽에 머리 붙이고 자는 게 훨씬 안정감 느껴져서 좋았어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고제 원목 파티션 뒤에는 이불장 겸용으로 압축팩에 넣어둔 이불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용적인 목적을 겸하는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TV가 있는데요. 약간 위치가 애매하죠? 이렇게 딱 침대 정면이 아닌데 이게 좀 구조상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보는데 딱히 문제는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자기 전에만 가끔 TV 조금씩 보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방은 영상에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저희 남편이 사용하는 방이에요. 남편이 이케아 수납함을 샀는데 아직 조립을 안 해서 박스째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방은 창이 되게 넓게 났는데 남편한테 일부러 창 넓은 방을 줬어요. 가끔 저 숲에서 꿩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저희 남편이 애정하는 피규어들을 모아놓은 유리장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